새벽 3시 나는 잠에서 깬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 나를 깨웠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부수려는 소리였다. 꿈이겠지.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더 세게, 더 급하게,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문 열어주세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였다. 할머니, 도망가세요. 지금 안에 누가 있어요? 안에 누가? 온몸이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쪽으로 비틀거렸다. 할머니, 빨리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차가운 쇠의 감촉, 그리고 문 밖 거친 숨소리. 문을 열었다. 진수였다. 1층 세입자. 평소엔 조용하고 착한 총각.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피가 다 빠진 것 같았다.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진수야.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나오세요.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그 순간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내가 자던 방, 5분 전까지 누워있던 그 방에서 저게 뭐야? 할머니 가요. 지금.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질질 끌려갔다. 계단을, 현관을, 밖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누가, 왜, 어떻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골목 어귀까지 뛰어가서야.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내 집, 평생을 살아온 그 집. 지금은 낯설고 무서웠다. 진수야.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잡고 골목 뒤편 어둠 속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만약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지금 그 쿵 소리의 주인공은 나였을지도 모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 진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왜 새벽 3시에 내 문을 두드렸을까? 왜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왜, 나를 해치려 한 걸까? 어둠 속에서 진수의 뒷모습을 봤다. 떨리는 어깨, 빠른 발걸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모습,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아니, 우리 둘 다 지금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누구로부터? 그날 새벽, 나는 내가 살던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다. 우리는 골목 뒤편으로 뛰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돌렸다. 아니, 돌리려 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진수는 자꾸 뒤를 확인했다. 고개를 돌리고 또 돌리고 마치 누가 따라올까봐.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다. 지금이요.
지금이라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 같았다. 진수야. 내가 부르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우리 집 앞에 천천히, 조용히 멈춰섰다. 차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내렸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내 피가 얼어붙었다. 저 사람들이.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누구야? 진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가족이에요. 가족?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할머니 며느리분. 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리고 아드님, 두 분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목숨을 위협받는 이유가 내 가족 때문이라고 몇 달 전부터 떠올랐다. 며느리가 요양원 얘기를 꺼낼 때마다 엄마,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진짜. 그때 느꼈던 차가움. 아들이 전화를 점점 끊어갈 때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 뒤에 숨어있던 짜증, 사소한 갈등들, 작은 말투 하나하나.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방에 들어온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무겁게 할머니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없애려고.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칼처럼 나를 없애려고. 내 가족이. 저 멀리 차 옆에 선 사람들.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다. 가로등 아래서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택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들도 옆에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렇게 평온하게, 저렇게 차갑게.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넌 이걸 어떻게 알았어?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부터 수상했어요.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 할머니 외출 시간을 체크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 분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밤이면 끝난다고. 오늘 밤이면 끝난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정말 누가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 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방으로. 나를 죽이러. 할머니가 없어지면. 진수가 다시 말했다. 집도 예금도 땅도 모두 그분들이 갖게 되잖아요. 나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메말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목숨값이 그들에게는 돈이었던 것이다. 재산, 상속, 유산, 그게 내 가치의 전부였던 거야?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는데, 결국 내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던 거야? 차 옆에서 며느리가 웃었다. 휴대폰을 보며 그 웃음이 소름 돋게 차가웠다. 아들이 담배를 버렸다. 발로 비볐다. 그리고 집 쪽을 다시 쳐다봤다.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끝났는지, 성공했는지, 내가 죽었는지. 진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넌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저도 경험이 있어요. 이런 일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때 진수의 눈에서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이 보였다. 그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어렸고 무서웠고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할머니만큼은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가 나를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생각해 준 거였다. 저 멀리 차 옆에 선 사람들, 내 피를 나눈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내 죽음을 확인하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한 건 아니라는 것. 며느리가 다시 집 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았다. 진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게 정말 내 가족일까? 저게 정말 나를 낳아준 아들일까?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도망쳐야 할 사람이 누군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군지. 우리는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진수가 택시를 잡았다. 손을 들고 또 들고 세 번째에야 차가 멈췄다. 택시 안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떨렸다. 온몸이 얼음처럼.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 가세요? 진수가 대신 답했다. 역 찜질방이요. 나는 창밖만 봤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 불빛들, 사람들, 모두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조명이 눈을 찔렀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탈의실을 지나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훈훈한 공기, 어딘가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다. 진수가 구석 자리를 찾았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진수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나는 진수를 봤다. 그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분. 진수가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 말이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다. 더 무거웠다. 죽이려고. 나를 믿을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이었다.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울면서 배웅했던 게 나였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떨리는 손을 잡아줬던 것도 나였다. 딸처럼 생각해. 그렇게 말했었다. 혼수도 챙겨줬다. 이불도 장롱도 금반지도 다 내가 준비했다. 그런데 그 애가 나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 할머니 외출 시간을 체크하더라고요. 아침 몇 시에 나가시는지, 저녁 몇 시에 들어오시는지, 주말엔 어디 가시는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며느리 분이, 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1층에 살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숨을 참았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언제까지 버티겠냐고. 이제 한계라고. 더는 못 참겠다고. 가슴이 무너졌다. 한계. 못 참아? 나를. 그리고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흐릿했지만 며느리의 메모가 보였다. 내 병원 기록, 외출 패턴, 그리고 사고로 위장. 그 단어가 눈에 박혔다. 이게 뭐야? 며느리 분이 쓴 거예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잡을 수가 없었다. 사고로 위장. 그게 나였던 거야? 내 죽음을 사고처럼 만들려고? 할머니가 없어지면 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집도 예금도 땅도 모두 그분들이 갖게 되잖아요. 나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 목숨값이 그들에게는 돈이었던 것이다. 얼마였을까? 내 집, 내 땅, 내 예금,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그게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걸까?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찜질방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죽을 뻔했다. 내 가족의 손에. 할머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음 기회는 없을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내 집에, 내 방에. 더 이상.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진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경찰이 믿을 수 있을 만큼. 경찰.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신고해야 하는 거야? 내 며느리를, 내 아들을. 할머니.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저 믿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믿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아니면 누구도? 그날 밤 나는 찜질방 바닥에 누웠다. 따뜻한 마룻바닥.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다.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나는 화면을 봤다. 손이 떨렸다. 받을까? 말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며느리, 또 며느리, 그리고 아들. 3번, 4번, 5번. 나는 그냥 화면만 봤다. 진동이 손을 타고 올라왔다. 심장까지 울렸다. 진수가 잠에서 깼다. 할머니, 받지 마세요. 나는 알고 있었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통화 버튼 위로. 할머니,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안 돼요. 나는 멈췄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벨소리가 끊겼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연락 주세요. 걱정? 정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확인하는 걸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수가 내 어깨를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넌 정말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숨을 들이켰다. 사실 그 집안 분들 상담받으러 오신 날 우연히 들었어요. 상담? 무슨 상담? 심리 상담이요. 저 상담센터에서 알바하거든요. 접수일 도와주고 그날 며느리 분이.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복도에서 통화하시더라고요.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처리. 그 단어가 또 들렸다. 나를. 처리. 그래서 알았어요. 이분이 위험하시다는 걸. 진수의 눈에 무언가 어렸다. 슬픔 같은 것. 그리고 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나는 진수를 봤다. 그의 떨리는 입술.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할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진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할머니 집을 노렸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에겐 돈이었으니까. 나는 숨을 죽였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우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 밀었다는 걸. 진수의 손이 떨렸다. 그때 너무 어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할머니는 살아나셨지만 다리를 다치셔서 평생 절뚝거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주먹을 쥐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왜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진수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할머니만큼은 그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엔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가 나를 지켜주려 했다. 내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나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내 손과 젊은 그의 손이 맞잡혔다. 고마워. 목이 메었다. 정말 고마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감사드려야 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번엔 지켜드릴 수 있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찜질방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 분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나는 진수를 봤다. 뭘 알아봤는데?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며느리의 SNS였다. 최근에 돈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대출, 카드, 생활비, 화면을 넘길 때마다 며느리의 글이 보였다. 힘들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나만 희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글. 곧 끝날 거야. 날짜를 봤다. 일주일 전이었다. 곧 끝난다. 그게 나였던 거야? 며느리 분이 진수가 말했다. 할머니를 부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책임져야 한다는 게 어느 순간 원망으로 변한 거죠.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힘들어했다는 걸,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것도. 하지만 설마 그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사람은요, 할머니. 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돈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양심도 가족도 다 무너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다. 내 며느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짐이었다. 그리고 돈이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같은 말. 하지만 이젠 알았다. 그 걱정의 의미를.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한 건 아니라는 것. 때론 가장 차가운 칼이 된다는 것. 찜질방 구석자리. 진수는 계속 설명했다. 며느리에 대해. 하나씩, 천천히. 며느리 분이요. 최근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았대요. 나는 알고 있었다. 명절 때 느껴졌으니까. 둘이 말을 잘 안 했다.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받고 아들은 밖으로만 나갔다. 생활비 문제도 있었고 대출이 많았어요. 진수가 화면을 보여줬다. 며느리의 카드네요. 쇼핑몰, 백화점, 명품, 그리고 대출 알림. 빨간 글씨로 가득했다.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할머니 재산을. 진수가 말을 멈췄다. 언급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떠올렸다. 몇 달 전 며느리가 나에게 말했던 것. 엄마, 혹시 재산 정리는 하셨어요? 요즘 세금이 많잖아요. 미리미리 해두셔야. 그때는 몰랐다. 그게 조사였다는 걸. 며느리 분이.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한테 불만을 많이 털어놨대요. 나만 희생한다고.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고. 나만 희생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를 모시는 게 희생이었던 거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버티겠냐는 말도 여러 번 했대요. 언제까지 버티겠냐. 마치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손이 떨렸다. 그리고 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보험도 알아봤대요. 할머니 명의로. 보험? 무슨 보험? 사망보험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망보험. 내 이름으로. 그럼 내가 죽으면 그 돈이 그들에게 가는 거였어? 할머니.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며느리 분에게. 할머니는 부담이었어요. 책임, 의무. 그게 어느 순간 원망으로 변한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걸. 그래서 더 조용히 있으려 했다. 밥도 혼자 먹었고, 청소도 혼자 했고, 아프면 참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결국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거야. 사람은요, 할머니. 진수가 말했다. 돈 앞에서 변해요. 양심도 무너지고 가족도 잊어버려요. 나는 배신감과 슬픔 사이에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다. 겁을 주려던 게 아니라 실제로 없애려 했던 거다. 할머니, 진수가 물었다. 며느리 분이 평소에 어떠셨어요? 나는 생각했다. 며느리, 처음 만났을 때 수줍어하던 모습,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결혼식 날, 내 손을 잡고 울던 모습, 엄마처럼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행복해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연기였던 걸까? 좋은 애였어. 내가 말했다. 처음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해요. 환경이, 상황이 사람을 바꿔놓죠.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 하지만 내겐 끝나지 않은 밤이었다. 할머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경찰에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 내 가족을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내가 신고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수는 잠시 망설였다. 처벌받을 거예요. 살인 미수, 재산 범죄, 증거가 있으니까. 살인 미수,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였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할머니, 진수가 말했다. 신고 안 하시면 다음엔 정말 성공할 거예요. 이번엔 실패했으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할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진수 말이 맞다는 걸.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돈이 걸려 있으니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정말 걱정돼요. 어디 계신 거예요? 걱정. 그 단어가 이제는 무섭게 들렸다. 그들이 찾는 건 내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경찰서에 가자. 진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내 가족을 신고한다. 그 문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갈 순 없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진수가 말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확보할게요. 확실한 증거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찜질방에 머물렀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할아버지와 손주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저녁이 되었다. 진수가 밖에 나갔다. 잠깐 다녀올게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나는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가 나왔다. 어느 집에서 노인이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사고사로 처리됐다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게 나일 뻔했구나. 사고사, 그렇게 처리될 뻔했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급했다. 떨렸다. 아니, 떨리는 척 하는 것 같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됐어요. 집에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 정말, 걱정하는 걸까? 나, 괜찮아. 어디, 좀 나왔어. 어디 나오셨어요?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모시러? 그 말이 무섭게 들렸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들어갈 수 있어. 엄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어젯밤에 집에 이상한 일 있었잖아요. 이상한 일?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다. 그게.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도둑이 들었나 봐요. 엄마 방에. 다행히 엄마는 안 계셨지만. 도둑? 거짓말이었다. 완벽한 거짓말. 그래서 경찰 신고했어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엄마 빨리 오세요. 진술하셔야 해요. 나는 숨을 참았다. 경찰을 먼저 불렀다고? 도둑으로 신고했다고? 엄마, 왜 말씀 안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 무슨 소리야? 엄마, 요즘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며느리가 말했다. 혹시 누가 엄마한테 우리 험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험담? 이게 험담이야? 내 목숨을 위협한 게 며느리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넌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당연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소중? 그 단어가 비수처럼 박혔다. 소중하면 죽이려고 하지 않아.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바로 모시러 갈게요. 그때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다시 시도할 기회를 노리는 거였다. 며느리야, 내가 말했다. 나 좀 생각할 시간 필요해. 엄마,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아들이었다. 엄마, 와이프가 울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이상한 오해를 하신다는데.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또 문자가 왔다. 엄마, 집 좀 돌아오세요. 요양원 얘기는 다시 안 할게요. 엄마 모시고 살게요. 제발 돌아오세요. 요양원 얘기는 안 한다고?
모시고 살겠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 진수가 돌아왔다.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방금 집 앞 갔다 왔어요. 경찰차 있었어요. 며느리 분이 신고한 것 같아요. 도둑 들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전화 받았어. 전화 받으셨어요? 진수가 놀랐다. 왜요? 위험해요. 괜찮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진수는 내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정말로. 다음 기회는 없을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내 집에, 내 방에, 내 가족에게. 더 이상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어딘가에 내 집이 있었다. 평생을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날 밤 나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집이 뭘까? 가족이 뭘까? 평생을 함께 살아도 결국 남인 걸까? 휴대폰이 또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말했다. 할머니, 이사 가요. 여기도 이제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찾아올 것 같았다. 이 찜질방까지. 우리는 짐을 챙겼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내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진수가 어디론가 전화했다. 네, 괜찮아요. 며칠만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할머니. 진수가 말했다. 제 친구 집으로 가요. 거기 잠깐 계셔도 된대요. 나는 미안했다. 이 어린 친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진수야. 괜찮아요, 할머니. 진수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우리는 택시를 탔다. 낯선 동네로 향했다. 창밖을 봤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들. 모두 낯설었다. 30분쯤 지나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진수의 친구가 문을 열어줬다. 젊은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편히 계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방 하나를 내어줬다. 작지만 깨끗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멍하니 밖을 봤다. 진수가 들어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해요. 나는 진수를 봤다. 뭔데? 증거요. 제가 모아뒀어요. 진수가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하나하나 보여줬다. 며느리의 메모, 내 병원 기록, 외출 시간표, 보험 서류, 그리고 이건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분 휴대폰 캡처예요. 화면에 검색 기록이 보였다. 노인 낙상 사고, 계단 사고 위장, 사망 보험금 지급 조건, 범죄 증거 남기지 않는 법.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진짜야? 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분이 몇 주 전부터 검색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계획적? 충동이 아니라 계획. 며느리는 오랫동안
내 죽음을 준비했던 거다. 그리고 이것도 진수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대화. 오늘 밤 10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은 열어둘게요.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달라고. 나를 빨리 끝내달라고. 손이 떨렸다. 사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할머니.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충분해요. 경찰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걸 신고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감옥에 갈 거예요. 살인 예비, 살인 미수, 최소 몇 년은 감옥.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감옥에. 할머니. 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신고 안 하시면 할머니가 위험해요. 평생 도망 다니셔야 해요. 나는 알고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걸. 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오랜 시간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진수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경찰서에 가자. 이제 끝내야겠어. 진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났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손에 증거 봉투를 들고 떨리는 걸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다. 신고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신고인데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살인 미수요. 제 가족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앉았다. 진수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문을 두드리던 진수, 위층에서 들렸던 소리,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 며느리의 계획, 모든 증거들. 경찰관은 조용히 들었다. 메모를 했다. 그리고 증거 사진들을 봤다. 이거 심각한데요. 경찰관이 말했다. 일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서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내 인생이 이 종이 위에 적혔다. 진술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할머니, 진수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만약 그 새벽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와 아들이 조사를 받게 됐다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이제 시작이다. 긴 싸움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건은 길게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매번 나는 떨렸다. 하지만 진수가 옆에 있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힘이 됐다. 며느리는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검색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내 재산 조사 기록,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보였다. 아들은 처음엔 며느리를 감쌌다.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증거를 보고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면회실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수척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몰랐어요. 와이프가 그렇게까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걸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울었다. 제발.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내가 낳은 아들. 평생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넌 정말 몰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죽으면 재산이 너희한테 간다는 거 그것도 몰랐어?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와이프가 진짜로 그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로 할 줄 몰랐다고. 하지만 생각은 했다는 거지. 내 죽음을, 내 재산을. 엄마, 아들이 다시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공허했다. 아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서로를 해치는 게 아니라. 아들은 울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는 일어났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잘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면회실을 나왔다.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재판이 열렸다. 며느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살인 예비, 재산 범죄, 아들은 방조제로 집행유예. 판사가 말했다. 피해자가 고령임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며느리는 끝까지 나를 노려봤다. 원망 가득한 눈빛.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진수가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아팠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배운 것이 있었다. 진수야. 나는 그를 불렀다. 응, 할머니. 너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진수가 웃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할머니한테 못했던 걸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공원을 지나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부모들이 웃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할머니, 진수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새로 시작해야지. 다시. 진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함께 있어도 될까요? 나는 그를 봤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대해준 아이. 그럼 나는 웃었다. 넌 이제 내 진짜 손자야.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다. 그날 새벽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 위층에서 들렸던 쿵 소리,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죽음 대신 한 사람의 인연을 얻었다. 피보다 진한 진짜 가족을. 할머니, 진수가 말했다. 저희 새 집 구할까요? 함께 살아요. 새 집, 새 시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살자. 우리 둘이. 진수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할머니, 응? 행복하세요? 나는 그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응, 이제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다. 배신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끝에 진짜 가족을 만났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며,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 진수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살게 했다.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2층짜리 빌라. 작지만 따뜻했다. 진수가 1층에 살고 나는 2층에 살았다. 매일 아침 진수가 올라와 물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 목소리가 내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함께 산책했다. 함께 웃었다. 진짜 가족처럼. 어느 날 저녁, 진수가 물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신고한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나를 지킨 거니까. 진수가 웃었다. 잘하셨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반짝였다. 그날 새벽, 죽음이 찾아왔었다. 하지만 나는 살았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살게 했다.